어. 인천 지역의 뜨거운 현안을 전하고 전문가들과 깊게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재호입니다. 먼저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슈 브리핑은 인천 10대 공약입니다.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 약 1,728만 표를 얻어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따라 대선 당시 내놓았던 인천 10대 공약, 인천 지역별 공약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인천 10대 공약엔 인천 공항 경제권 조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 매립지 종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대선 당시 발표됐던 인천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실천을 위한 과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고남석 위원장, 인천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기호일보 한동식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고남석 위원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놓았던 인천의 10대 공약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 우리 인천시당 차원에서 좀 우선순위로 놓고 있는 것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답변에 앞서서 지난 대선에서 인천 시민, 인천 후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신 300만 인천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10대 공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전과 다르게 보다 문화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한 문제들, 그다음에 공공의료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이제 사통팔달 교통의 문제.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미래 산업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담고 구상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떤 산업에 대한 이야기. 네.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공항 경제권 육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송원 처장님, 이 공항 경제권 육성을 위해서 지금 제도 정비부터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어떤 제도 정비가 좀 먼저 이루어져야 될까요? 예, 고남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출신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인천 시민으로서 상당히 이제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또 기대가 있죠. 핵심적인 얘기는 그런 겁니다. 공항 개발을 하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제도적인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꼭 통과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천국제공항 5단계 사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33년이면 포화가 된답니다. 여객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건설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가덕도에 신공항 짓는 예산 때문에 5단계 사업 예산을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인천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중추공항이기 때문에 다른 공항 대비해서 특별하게 재정 배분을 해가지고 중추공항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현재 한 400여 개의 기업, 항공과 관련한 기업들이 우리 영종과 인천에 지금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도적 정비, 그리고 이 산학연이 함께 할 수 있는 예산 배정을 통해서 MRO 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카이나 이런 부분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항공 우주 산업이 우리 인천에서 새롭게 싹 틀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한 채 빈틈없이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공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갖는 주변에 있어서의
어떤 역세권을 만들어내듯이 공항 역세권을 만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들을 함께 연결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어떤 제도적인 정비라든가 또 예산의 배정, 이런 특별한 형태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주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게 그 10대 공약 중에 보면 그 공공 의료 의대 및 그리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검토 등 이 공공 의료를 좀 강화하고요. 또 이제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한노식 국장님, 그 공약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이 지금 그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 이게 인천의 공공의료와 관련된 이런 현안들은 참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게 그 선거 때마다 매번 또 단골 메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게 이게 지금 그 의료 현안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때 가능한데요.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요, 인천만 그동안 울었다. 이런 그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의료 현안은 예산도 문제지만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참 복잡합니다. 당장 공공의대 설립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의료계에서 좀 반대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인천만이 그 또 현안도 아닙니다. 이게 또 전국적으로도 그 의료 문제는 의료 현안 문제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정부가 그 인천 이왕 공약으로 내걸은 만큼요. 인천 의료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 이런 부분을 충분히 듣고 또 관계 부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공약 실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그 공공의료 인프라 좀 확충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어떤 문제들이 좀 이제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는지요? 예, 이재명 정부의 의료 개혁 과제의 상징적인 것이 공공의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미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의대 신설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했던 공공의대법이 서남대에만 적용되는 법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전남이나 전북이나 인천 등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도 약속을 했는데 공평하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안을 만들어야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통합 법안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면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기반을 감히 이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요번에 공공의료 관련된 인천 공약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제2인천의료원 설립 문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함을 해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 인천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도 제2의료원이 공약으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약 실현을 위해서 우리 시당 차원의 어떤 뭐 전략이 좀 있을까요? 전국의 국립대 중에 유일하게 인천만 의대가 없습니다. 인천대에. 이 전염병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즉각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섬 지역이 있습니다. 옹진과 도서 접경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수도권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두는 부분을 저희는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의대 지금 현재 아까 인천의료원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원래는 이 적십자병원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또 공공의대와 연결해서 사실은 의료원 문제를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0만이기 때문에 한 4개권역 정도로 해서 이 의료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 중앙정부는 저희 민주당이고 또 1년간 불편하긴 하지만 유정복 정부와 시정부와 함께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인천의료원과 관련해서는 협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인천 10대 공약에 포함된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 시민들의 정말 해묵은 그런 이제 수원 사업일 텐데요. 하지만 이제 이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답보 상태에 있잖아요. 김성원 처장님, 그 이번 정부에서는 좀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좀 제시를 해야 될까요? 공약이 그대로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 근데 어떻게 종료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총리실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수용성 차원에서 주민 수용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 요번에 4차 공모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공모가 당연히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구체적인 방법론과 그다음에 의지를 표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동식 국장님께서도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게 그 수도권 매립지가 원래 당초에 2016년 이게 종료가 됐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갑자기 1년 전에 갑자기 이게 그 연장이 됐습니다. 4자 합의라는 미명하에요. 근데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대체 매립지를 구성하려면 먼저 전제돼야 될 게 이게 친환경 매립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2015년, 16년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딱 1년 전에 아무런 준비. 그 당시에 다 했습니다. 시장도 얘기하고 누구도 다 얘기하게 매립지 2016년 종료하겠다. 근데 종료하겠다 말만 했지 준비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부터 직매립 금지가 되는데 각 지자체의 준비사항은 형편없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로 서울은 아예 손을 놓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정부도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이 매립지 종료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럼 우리 로드맵은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믿어달라. 이런 실행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해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정부에서는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지요? 중앙정부와 실제 이 지방정부들이 계속 미루는 전술을 써온 거죠. 진짜 시민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일련의 시민운동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임기 중에 반드시 우리 인천 시민의 수건 사업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의 어떤 전형을 한번 모범을 창출하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경실련과 또 언론에서도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그 경인철도 그리고 인천대로 경인고속도로 단계적 지하화 또한 이번에 그 10대 공약에 포함이 됐는데요. 한동식 국장님, 그 앞선 사업들이 그동안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좀 속도를 좀 내지 못했던 이유가 좀 무엇인지 좀 한 말씀 해주시고요. 어떤 추진 동력이 좀 필요할까요? 그 천문학적인 예산 이런 부분들이 가장 그 문제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 정부와 이 협의가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저희가 특히 이 그 교통 이 공약 이게 지난 대선에 그대로 나왔던 공약입니다. 다 그 두 분 다 다 받았었고, 근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랬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손 놓고 제대로 안 하는 걸 보고서 야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걸 했었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되셨으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뭐 또 지난번 공약도 제시했었고 또 이번에 그 두 번째 공약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요 많은 공약들 중에서도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효과 있는 부분을 먼저 하려고 할 겁니다. 우선지를. 근데 인천의 우리 국회의원들 인천 정치권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요. 인천에 있는 이런 그 공약들이 왜 반드시 추진돼야 되는지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도 제시해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그 정치권의 역할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그 단계적 지하화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셨고요. 우리 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인천이 대한민국 경제 10대 강국으로 올려놓은 그 근본이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서남북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잘려가지고 단절되어졌었던 도심의 어떤 발전의 후퇴 이런 것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국가에 기여한 바가 인천이 크다.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그걸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전국적 그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들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TF를 구성해서 좀 강력히 추진될 필요가 있고 과연 되겠어? 또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반드시 얘기하는 건 공약 이행률 최고의 대통령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 인천 대통령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약 가운데에 그 교통 공약이 또 있어요. 사통팔달 교통혁명으로 인천의 교통 주권을 회복하겠다, 확보하겠다. 공약 실현을 위해서 넘어야 할 좀 가장 큰 과제 무엇이라고 좀 보시는지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희망 고문이 교통망 관련된 공약일 겁니다. 어느 시점서부터 교통망 공약이 정치권에서는 아주 단골 공약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게 워낙에 재원이 많이 들다 보니까는 감당을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다른 공약 대비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겠다라고 역대 대통령들이 약속한 공약이 이런 광역교통망 공약인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 시기하고 경제 사정이 너무 달라요. 뭐냐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자금을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끌어낼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또 공사비도 공급망 문제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정 구간이야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지만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간 구간의 경우에는 그런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또 어떤 수익을 좀 보여줘야 이러한 사업들에 뛰어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약 이행률을 높이는 방법은 그런 좀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이제 시민들한테 희망 고문으로 남지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그 재정 확보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 이제 또 희망 고문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내용들도 좀 나오는데 우리 위원장님 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주 정확한 판단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광역교통망이 인천에게 그렇게도 필요한가. 사통팔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필요한가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천의 발전이라는 양태가 이 항만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 서울만 바라보는 도심의 발전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안, 그다음에 또 남동구, 부평. 그러다 보니까 배드타운화 되어지는 부분이 일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광역화한다라는 얘기의 표현은 거꾸로 공항과 항만과 경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인천으로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편리하게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아내고 여기서 문화적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절대적인 과제거든요. 한꺼번에 다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시작하고 있는 GTX-B부터도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잘 해결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다른 사업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좀 현실적인 접근들을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대통령께서 해수부를 이제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이제 뭐 항만 중심 도시 이제 이런 공약들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도 좀 나오거든요. 위원장님 우리 이제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시당 차원에서 어떤 좀 대응 방안들을 좀 구상 중이신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꼭 이 부분이 부산으로 이전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마음에 이 부분에서는 북극 항로에 대한 새로운 구축이라든가 또 허브포트로서의 부산이 가지는 이 국가대표적 성격을 갖는 항만의 성격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고려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더 공론화 과정들을 한번 거쳐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그러면 인천은 그럼 어떻게 발전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인천 항만은 부산 항만과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구축입니다. 즉 동북아 물류 거점의 형태를 인천항이 맡아가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크루즈 노선이 가능한 곳입니다. 글로벌한 선사들조차도 이 노선에 대해서는 아주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궁한 발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항만과 관련한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리고 특색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되었던 이 바이오 혁신과 관련해서는 이미 경제자유구역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케이스가 지금 우리 인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이오 클러스터 5성에 여러 가지 경쟁적인 관계가 같아 보이지만 이미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등 국내 유수한 기업들은 다 들어와 있고요. 이거를 결합시키고 복합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정 짓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공약 차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의 문제이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인천 10대 공약에 대한 좀 이제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성원 처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은 뭐 방금 얘기하신 것이 인천에서는 상당히 반향이 큽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제 이전한다라고 하는 게 반향이 큰데 인천뿐만 아니라 지금 세종을 비롯해서 광양 등 항만 도시들도 난리예요. 그건 뭐 잘 알고 계시겠죠. 근데 이게 어떤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어찌 보면은 이제 선거 전략으로 해서 각 지역별 수건 사업들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지역 분산 정책의 경우에는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국가 사무를 지방에다가 나눠주는 그런 분권 정책으로 시급하게 전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아까 얘기 나왔던 공공의대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문제들도 분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공평하게 권한을 나눠줘서 경쟁하라 그러는데 왜 싸웁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개혁도 해야 되겠지만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측면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은 어찌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동식 국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대통령과 좀 다르지 않겠냐 이런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좀 더 저기 해야 될 부분은 이런 공약들을 어떻게 실천해내고 우리 시민들의 이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좀 전에 우리 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TF 뭐 시민과 그리고 행정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함께하는 이런 TF 구성, 이 TF 구성을 통해서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이런 공약들을 좀 만들어내고 이걸 또 대통령께 건의하고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도록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우리 인천 지역에 이번 나온 그 공약들 좀 실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약이 헛공약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추진하는 중앙정부 즉 이재명 대통령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민관 함께 이 과정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또 비록 정당이 다르지만 유정복 시정부와 협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이 공약은 끝까지 함께 지켜보고 감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의 의지를 함께 모아가는 과정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깨어있는 시민 그리고 참여하는 시민만이 그 도시를 잘 사는 도시로 만들 수 있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여러분과 함께 꼭 지켜내는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발표했던 인천 10대 공약의 실현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고남석 위원장,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 기호일보 한동식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인천에서도 51.67%의 지지를 얻으며 민심의 절반 이상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만큼 인천 시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대선에서 약속한 지역 공약의 실현은 물론 인천 주요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시사진단 이슈터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